제5강의 제목은 역사에서 만나는 민주주의 자살 예방법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살을 향한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겠죠. 지구상에서 200년이 넘는 민주주의 국가는 영국과 미국 둘뿐입니다. 의회 주권을 확립한 명예혁명으로부터 치면 영국의 민주주의는 300년이 훨씬 넘었고 월폴 내각 출범으로부터는 300년 정도입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후 새로 세워진 나라의 근본 원칙,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정의하고 중앙정부의 형태를 정하는 헌법을 제정 선포하면서 시작한 지 230년이 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녔죠. 성문 헌법을 갖지 않은 영국의 경우 그 민주주의 장수 비결을 알려줄 이견의 여지가 없는 공식 문서를 거론하기가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과 그 해설서를 할 수 있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서 장수 비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콩고 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국호의 민주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이들 두 나라는 이카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데모크라시 인덱스 2016년 랭킹에서 167개국 중 167개국 꼴찌와 16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200년 이상 민주주의 질서를 가꾸고 지켜온 미국의 건국 이념을 담고 있는 독립선언문이나 미국 합중국이라는 국가체제의 기초가 되는 헌법의 어디에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명목과 실질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 우연이기보다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계산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글이나 발언들 며칠 열거해 보면 제임스 매디슨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0장 1787년 헌법 초안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던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랜돌프의 토론 발언, 그리고 앞에 2장에서 인용한 1회 대통령 애덤스가 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민주주의는 자살한다는 경고, 초대 대법원장 존 마셜의 균형 잡힌 공화정과 민주정체 간의 차이는 질서와 혼돈 간의 차이와 같다는 발언 등으로 유추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외 없이 전제정치로 타락한 과거의 민주주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정체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한 결과가 중요한 건국 문서들의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추게 된 배경이라는 말입니다. 헌법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출품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 헌법을 벤치마킹해 자국의 헌법을 만든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계의 민주주의 모두가 장수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장수 비결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을 벤치마킹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따라하지 못한 두 가지를 미국 헌법의 안정성과 내구성의 원천으로 판단합니다. 그 첫째는 상권 분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삼부간 관계 설정과 거의 완벽한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이고, 둘째는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한 장치와 헌법이 존중되도록 기울인 노력입니다. 1787년 헌법 비준에 반대하던 반연방주의자들이 제기한 중요한 반대 논의 중 하나가
삼권 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죠. 정부의 세 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관들은 상호 간의 엄격한 배타성이 요구되는데 헌법은 이들 상호 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권력을 공유하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연방주의자들에게 상권 분립은 삼부의 격리와 불간섭이었으나 연방주의자들의 상권 분립에 대한 이해는 달랐습니다. 상권 분립은 연방정부의 전제화를 막기 위한 수단의 외형이고 그 작동 방식이 삼권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인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기능 중복과 권력 공유가 필수라는, 즉 서로 간에 연결되고 얽혀 있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간섭할 수 있는 헌법적 통제 수단도 주어져야 견제도 하고 균형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이죠. 이 같은 삼부 간의 관계 설정에 더해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자칫 약해지기 쉬운 사법부의 판사직을 종신제하고 재임 중 보수가 감액되지 않도록 보장해 거의 완벽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인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한 장치는 다름 아닌 헌법 제5조의 헌법 수정 절차입니다. 상하 각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또는 각 주 중 3분의 2의 주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4분의 3의 주 이상에서 비준되어야 합니다. 이 발의 및 비준 요건이 얼마나 높은 문턱인지는 다음 숫자들이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연방의회는 1만 2천여 개의 헌법 수정안을 심의했고 그중 33개의 수정안만이 통과되어 각 주에 회부되었습니다. 그중 27개 수정안이 비준 발효되었죠. 수정은 어렵더라도 시대 변화로 헌법이 진부한 것이 되는 것을 막고 법 해석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법조문 작성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지배 원리를 헌법에 담으려 애쓴 연방주의자들은 수정헌법 권리장전의 작성을 헌법에 대한 국민의 존중과 친근감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권리장전으로 보장되는 권리들이 특정 정치 철학이나 신학적 기초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또 새 정부를 약화시키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정부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지 않도록 어휘 선택이나 문장 순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연방정부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작성해 헌법에 대한 존중과 친근감이 헌법 자체에서 우러나오도록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헌법조문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